많은 분들이 50을 넘어서 무언가를 도전한다는 거는 되게 모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찌 보면 그런 결심조차를 안 하시게 되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준비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지금 뭔가를 준비한다는 건 늦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팀장들하고 독도를 갔다 왔어요. 독도 아카데미를 하고 왔는데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 교육의 효과도 너무 좋았고, 또 오래간만에 팀장들하고 만나서 저녁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또 그 시간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열정적이신 분들이 있고, 실행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머리에 생각만 가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민규 박사님은 이 실행력을 심리학하고 연결해서 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실행력은 심리학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 박사시면서 임상심리 전문가시라서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1%만 바꿔도 행복의 기준이 바뀐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분의 또 다른 별칭은 1% 행동 심리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이 책은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자기계발서로 돌풍을 일으켰던 책이에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이 책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CEO 추천 도서로 선정을 했었고 2006년도에 예스24에서 네티즌들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책이에요. 실행력을 높이려면 극산 스케줄링을 시도하래요. 그러면 할 일이 아주 명확해진대요.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50년 동안 연구하신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벤필드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고 비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가장 성공을 한대요. 그 어떤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 그 10년 후에 비전 보드를 쓰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작성할 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년 1월 1일에는 그 비전 보드를 작성해서 보드판을 세워놓고 매일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일본의 간다 마사루니 있잖아요. 경영 컨설턴트로 유명한 분.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미래 계획만 세우는 사람들은 99%라는 거예요. 1% 사람만이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그런 1% 사람들이 성공의 궤도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피터 드러커 있잖아요. 피터 드러커가 어렸을 때 그의 스승이 피터 드러커한테 그렇게 물어봤었대요. 죽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질문을 했었대요. 근데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피터 드러커가 그 대답을 하지 못했대요. 그랬더니 그 스승님이 네가 지금 그런 대답을 못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런데 50살이 될 때까지 그 대답을 하지 못하면 너는 인생에서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그 얘기를 듣고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그 피터 드러커가 나는 누군가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생각을 머리에 딱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결국엔 지금의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피터 드러커를 만들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실행력을 높이려면 사선을 설정하래요. 그러면 미루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선은 데드라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데드라인을 정해놓지 않은 사람은 많은 시간을 둬도 그 일을 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학생들의 습관처럼 벼락치기라 그러잖아요. 이 데드라인, 사선이 딱 있으면 그 전날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많은 집중력을 발휘해서 꼭 그 일을 해내는 그런 습관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궤도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궤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나만의 데드라인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킨슨의 법칙 아시죠? 이 파킨슨의 법칙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람들이 시간을 넉넉하게 잡는 것보다는 아주 빠듯하게 잡는 게 더 달성도가 높다는 거예요. 트럼프사의 요시코시 고이치로 사장은 6시 20분에 모든 회사의 불을 다 끈대요. 근데 이 모든 회사의 불을 끄는 거는 이 사장이 그 데드라인의 효과를 알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회사의 전기를 내리는 걸로 유명한 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딱 계획하면 너무 크고 멀리 보여서 못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럴 때는 일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아주 잘게 쪼개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스톱워치 이 시계를 되게 활용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책을 읽겠다 그러면은 저는 보통 10분을 읽어요, 아침 시간엔. 근데 휴일 같은 때는 2, 30분을 읽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스톱워치를 딱 해놓고 집중해서 읽은 다음에 또 반드시 저는 10분을 쉬어요. 10분을 몸을 움직이고 또다시 20분, 30분을 스톱워치를 걸어놓고 또 책을 읽고 또 10분을 걸어놓고 또 뭐 청소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저는 스톱워치를 되게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아시죠? 이 너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 도스토예프스키한테 이 사형 선고가 내려졌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5분을 남겨놓고 이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떨어졌었잖아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5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연에 감사하는 시간을 쪼개서 생각을 하고 또 친구들한테 인사를 남기고 또 죽기 마지막 전에 내 유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러는 찰나에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사형 중지 명령이 떨어지고 순간 시베리아 유배로 바뀌었었다는 거예요. 시간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배와 벌 책들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고 나서 단 1분 1초도 헛되이 쓰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은 1분 1초를 헛되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게끔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가 열심히는 살지만 그렇게 누구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쉬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치기 때문에 쉬운 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막 책상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공부하기 싫어서 책상 정리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부하려고 책상 정리를 하는 걸까요? 읽으면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서울로 통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학교가 되게 극성인 학교였어요. 서울에서는 되게 유명한 학교였어요. 6시 반에 수업을 시작하고 밤 10시 반에 끝나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도시락을 3개를 싸가야 되는 학교였어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제 도시락을 싸왔었어요. 부모님들이 제가 멀리서 통학하는 걸 되게 안쓰럽게 생각하셔서 제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번갈아 가면서 싸다 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만나고 그 부모님들한테 전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막 제 친구네 집에서 잠도 많이 자고 또 그 친구분들이 저 갖다 주라고 먹을 것도 정말 많이 챙겨주고 그러셨었거든요. 고3 때는 제가 아무리 새벽에 뛰어서 첫 차를 타도 첫 차보다 수업이 더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3 때는 제가 하숙을 저희 부모님이 저희 학교 바로 앞에다 하숙을 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저희 부모님이 없는 살림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하숙은 되게 비쌌어요. 밥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고3 때 사실 저는 예체능을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공부도 안 했을 뿐더러 저는 불만투성이었어요. 왜냐면 저만 학교를 너무 힘들게 다니고 딴 애들은 편하게 다니고 부모님이 맨날 밤에 데리러 오고 도시락 맨날 싸다 주고 이런 비교군을 하면서 막 저 혼자 막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 때가 있어요. 되게 철이 없었던 거죠. 잡을 때 저희 엄마한테 나는 피노키오 책상을 사달라 이랬어요. 근데 방도 좁은데 피노키오 책상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제가 고3이니까 그냥 무조건 들어주는 분위기로 그걸 사주셨었어요. 공부 안 했죠. 제가 고3 때 공부 진짜 안 했고 친구들을 하숙집에 불러서 그 책상에서 맨날 뭐를 먹고 둘이서 막 글을 쓰고 막 이러고 놀았어요. 철이 없었다. 그리고 그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디드로 효과 아시나요, 여러분? 그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드니 디드로가 어느 날 실내복을 하나 선물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예쁘고 환해서 그거를 딱 입고 집에 딱 있으니까 가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상도 바꾸고 또 책상을 바꾸니까 또 의자가 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의자도 바꾸고 또 책상 의자를 바꾸니까 또 책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책장을 바꾸고 한 가지 물건을 사면 여러 가지 물건을 교체하게 되는 거를 디드로 효과라 그런대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많은 여성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예쁜 옷을 하나 샀다 그러면 구두가 안 어울리는 거죠. 그럼 또 구두를 사게 되는 거예요.
또 구두를 딱 했는데 또 백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또 백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 디드로 효과가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많이 공감이 되는 효과일 것 같아요. 넓게 규정하래요. 그래야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자기 규정 효과라 그러잖아요. 이 자기 규정 효과는 무의식 중에 굉장히 커다란 암시적인 효과를 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넌 정말 창의적이다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주면 그 사람은 무의식 중에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구나, 창의적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시겠어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이상 읽는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독서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고 하는 독서 모임도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권 이상씩은 책을 읽는 분들이에요. 라는 게 저도 책을 되게 안 읽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그 오묘한 책의 재미에 이렇게 푹 빠져들 때가 있어요. 조금씩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열심히만 살지 말고 부가가치를 따져보래요. 피터 드러커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일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고 피터 드러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아마 그 직원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하는데 방향을 못 맞추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직원들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방향을 맞춰서 결과물을 딱 만들어내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직원하고 일을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죠. 이 방향을 못 맞추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요,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팀장들이 욕을 먹어요. 일을 직원이 못 해내면 팀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직원이 열심히 하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그런 직원들은 팀장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도 효율성하고 효과성은 다르다 그러는데 여기서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어떤 그 스님이 돌을 닦아서 스승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스승님, 제가 드디어 겐지스 강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얼마가 걸렸냐? 그랬더니 18년이 걸렸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스승님이 그 스님한테 그랬대요. 그러면 겐지스 강을 배로 건너면 얼마가 드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18루피가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면 너는 18년 동안 돌을 닦아서 18루피를 벌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지라는 얘기인 거죠. 18년 동안 그 정성을 다른 데 쏟았으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었다라는 예시로 이런 사례를 들고 있어요. 고집이 넘으면 늦었다, 내지는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경험을 해보면 에너지나 이런 열정은 만큼 에너제틱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그 꾸준함, 끈기를 가지고 하루하루 쌓아가는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실행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해서 안 될 것은 없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들도 많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는 가장 실행을 해야 될 거는 일단은 건강 챙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못하더라도 이렇게 실내에서라도 꾸준히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침마다 스트레칭도 꼭 하려고 하고 또 실내 자전거도 타고 이러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이 안에서라도 몸을 움직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행력을 어디다가 집중할 것인가, 아마 저희 연배에는 첫 번째는 아마 다 건강 챙김일 것 같아요. 퇴직이 이제 눈앞에 온 거죠, 저희한테도. 그러니까 퇴직을 하면 너네는 무엇을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화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천천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퇴직은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는 건강이고, 그 다음에는 실행력. 작은 것을 하나하나씩 이루다 보면 정말 언젠간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저도 그 말에는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거죠.